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내 소신껏 제가 알고 있는 것, 또 저의 확신이라고 할까요? 확실하다고 믿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녹음해서 가령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면은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 것입니다. 우선은 제가 뭐 과학의 전문가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편협적인 생각,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또 뭐 확인이 되지 아니한 생각, 그런 것으로서 엉뚱한 이론을 주장한다, 이렇게 비난하고, 상당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그냥 거부하고 무슨 반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러한 아주 반대 목소리, 이것이 아주 무서워할 것이다, 그러한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참된 이야기 또는 지금까지 생각되지 아니한 것, 이런 것을 처음으로 발설하게 되면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많은 부작용과 비난과 거부 반응과 그런 것이 야기될 겁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하고 제가 아주 부정적인 비판적인 댓글들이 난무할 것이다 하는 각오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강의 내용의 제목은 창조된 진화입니다. 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창조된 개념 속 안에 있는 진화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발생돼서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테이션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임의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셀렉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간다. 이것이 진화다. 말하자면 제 멋대로 그냥 되는 대로 무슨 그 형편에 따라서 마음대로 변모하는 이러한 어떤 계획도 없고 의도도 없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이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진화론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된 진화입니다. 이 세상에 진화가 혼자서 이룩되는 법은 없습니다. 진화 자체가 창조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우주과학의 전문가고 노벨상을 받은 무슨 물리학자고 나사나 에사에서 아주 권위자로 인정받는 우주과학자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생겨났다, 그겁니다. 또 제네바에 있는 LHC라고 하는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라고 하는 기계를 가지고 빅뱅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랬을 때 빅뱅의 온도가 15조도다, 섭씨 15조도라 하는 거 알았습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의 100만 배다. 이 실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느냐,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노벨상을 받았느냐, 이러한 포장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빅뱅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 이것은 정설입니다. 빅뱅 이론이 처음에는 거부됐습니다. 그러나 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우주 배경 복사를 탐구하는 인공위성이 여러 개가 생겨났습니다. 코베 위성, 그 다음에 WMAX라는 위성, 그 다음에는 플랭크 위성, 이래가지고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연구한 결과 빅뱅의 말하자면 그 잔여열입니다. 그것이 빅뱅이 있어가지고 40만 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해서 우주가 형성돼서 그 초기 우주입니다. early universe 또는 우주 맹합니다. 유니버스 엠브리오. 그것이 빅뱅이 있고 난 이후 40만 년이 경과했습니다. 그 40만이 경과해서 이루어진 초기 우주의 모습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그런 파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빅뱅이 있었다. 빅뱅의 그 잔광, 남은 열, 남은 빛, 남은 열, 이제 40만 년 된 초기 우주의 모습이 지금 완전히 벗겨져서 우주의 신비가 다 드러났습니다. 아무도 반대 못합니다. 빅뱅에 의해서 137억 년 전에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는 우주 밀키웨이가 생겨났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빅뱅이 있은 이후에 137억 년 전에서 한 90억 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때 태양계가 생겨났습니다. 태양계는 쉽게 말해서 빅뱅에서 초기 우주가 생겨나가지고 그 우주가 계속해서 진화해서 와가지고 90억 년이 되고 난 이후에 태양이 생겨나고 태양계에 지구나 달이나 행성들이 전부 생겨난 것이 빅뱅이 있고 난 90억 년 이후고 지금으로부터는 약 46억 년 전입니다. 이것이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이거 아니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무슨 박사님이고 우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지금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확인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태양계는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에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초기에 지구의 온도는 6,000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그 표면 온도가 8,000도인데 거기서 흑점이 있습니다. 태양의 흑점의 온도가 6,000도입니다. 지구의 표면 온도가 6,000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빨간 불덩어리입니다. 이런 상태로 약 7억 년이 경과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40억 년 전입니다. 그때 다양의 운석들이 지구로 낙하하면서 지구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지구는 중력도 약했고 또 자전하는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그러면 공전하는 속도도 상당히 빨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달이 지구와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약 10만 킬로미터 정도. 지금 달이 38만 킬로미터고 매년 4cm인가 5cm씩 달이 멀어집니다. 그러면 달이 지구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달이 지구로부터 약 10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어서 달과 지구 거리가 가까웠다. 그겁니다.
이렇게 돼서 지구가 아주 빨간 불덩어리인데 여기에 운석들이 떨어지면서 그 운석들은 물을 담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물이 얼어있는 얼음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물이라는 건 이미 지구나 태양계가 생기기 이전에 먼저 우주에 존재했습니다. 우선 태양계가 생겨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빅뱅이 있고 나서 3분 만에 두 가지의 물질이 생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소 원자와 헬리움 원자입니다. 수소 원자가 그 당시 우주 공간의 75%를 차지했고 헬리움 원자들이 그 당시 공간의 25%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40만 년이라는 그 존재한 우주의 그 크기, 그 우주의 공간을 수소와 헬리움 원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리움이 융합하면 헬리움과 헬리움이 융합하면 베릴리움이 됩니다. 또 베릴리움에 헬리움이 하나가 또 융합하면 탄소가 됩니다. 탄소에 헬리움이 또 하나와 붙으면 산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우주의 초창기에 산소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만나면은 물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우주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생겨난 겁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물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H2O가 물이 우주 공간에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공기가 아주 공간이 차가운 온도에서는 그 물을 함유하고 있는 그 천체의 조각지들, 말하자면 운석들이죠. 운석들 안에다 물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은 상태에서 온도가 낮으니까 얼어있는 상태에서 지구 표면으로 낙하했습니다. 근데 지구 표면은 6000도입니다. 그 6000도에서 전부 그 수증기가 되었습니다. 수증기가 되면서 거기서 뭐 수소도 생기고 산소도 생기고 질소도 생기고 암모니아도 생기고 각종 여러 종류의 가스로서 범벅이 된 그러한 대기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구 표면의 온도는 그런 강하고 내려가고 운석들은 계속해서 낙하하면서 약 한 지금으로부터 40억 년 전에, 즉 한 6억 년, 7억 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때에는 바다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운석들이 낙하하면서 그 얼음으로 되어 있는 그 물들이 녹아서 지구 표면에 이미 바다를 형성했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40억 년 전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지구 표면의 온도는 계속 내려가면서 대기권이 형성되면서 그 다음에는 그 지구의 수분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벌어져서 대류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대기권은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중력이 약한 데서부터 점차로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중에 떠 있는 대기권을 중력이 잡아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대기권의 무게가 가중되면서 지구 표면에 있는 대기권은 압력이 생겨가지고 모든 기체들이 표면에 내려와 있게 되고 가벼운 기체들, 수소라든가 이런 거는 공중에 뜨고 좀 무거운 물 분자라든가 무슨 산소라든가 탄소라든가 그러한 질소라든가 이러한 무거운 분자들은 지구 표면으로 내려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계속 경과되면서 물 속에 생명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체가 생겨나려면은 세포들이 생성되어야 됩니다. 세포. 그 세포라는 거 셀입니다. 셀. 세포가 그 세포핵이 없는 원형질만 되어 있는 세포가 먼저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프리카리오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 영어로 학명으로 그것이 그다음에 유카리오틱이라고 하는 것은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는 그러니까 세포가 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카리오틱, 그다음에 핵이 없는 것은 프로카리오틱 이런 겁니다. 이러한 그 핵이 없이 원형질만 있는 세포와 그 다음에 또 핵이 있는 세포. 그래서 프로카리오틱 셀, 이거는 핵이 없는 원형질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카리오틱 셀, 이거는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이 있는 세포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세포들이 융합하고 하면서 세포 조직이라는 것이 오르간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점점 박테리아라든가 아메바라든가 이러한 그 생명체가 생겨나기, 그러니까 미세한 그 미생물이죠. 미생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진화라고 볼 수가 없고 창조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리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핵이 없는 세포는 누가 만들었으며 또 핵이 있는 세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한 원리 원칙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미 창조에 대한 설계도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가 아닙니다. 핵이 없는 세포 조직과 핵이 있는 세포 조직, 이런 것이 생기면서 서로 공생하면서 핵이 없는 세포, 핵이 있는 세포가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 합해지면서 다른 생명체로 진화되는 그 과정이 이미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진화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미 창조가 된 그런 개념 속에서 진화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강의의 제목이 창조된 진화입니다. 그냥 진화라는 건 없습니다.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우연에 의해서, 소위 무테이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이것은 원리 원칙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초기 생명체들은 에너지를 두 군데서 섭취했습니다. 하나는 화학적인 에너지입니다. 케미컬 에너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솔라 에너지입니다. 그럼 이 초기에 아주 아메바와 같은 초기 미생물, 박테리아죠. 이것이 에너지가 있어야 생명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소스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화학적인 데서 에너지를 취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태양의 에너지를 취하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종류에 의해서 점차로 그 미생물 박테리아가 점점 진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역시 계획된 미리 다 예측된 진화입니다. 그냥 진화가 멋대로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임의로 그렇게 셀렉션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창조의 컨셉이 있었다, 이겁니다. 원리 원칙이 있었다. 거기에 의해서 진화가 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을 이해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우연해서, 무테이션해서, 그 다음에 임의로 선택해서 그때마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철저한 디자인과 원리 원칙에 의해서 스타트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생명체가 그 진화되기 시작했는데 바다고기라든가 무슨 벌레라든가 또 바다에 있는 해초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대기권과 이런 데에 어떤 그 생명체가 없고 바다 안에서만 생명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30억 년, 지금으로부터 30억 년 전에 와서 그 바다의 생명체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지금으로부터 30억 년 전에 소행성이 지금 호주의 오스트랄리아에 충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와 그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이게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 남반부에서 다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대륙에 그 소행성이 추락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그 분화구는 호주입니다. 그 남반부에 그때 당시에 초기에 그 진화했던 생겨났던 생명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30억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박테리아 또 그 무슨 그 세포 조직들, 핵이 없는 세포, 핵이 있는 세포, 그걸 조금 학명으로 얘기하자면 프로칼리오틱 셀, 그 다음에 유칼리오틱 셀,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미생물들, 아메바도 생기고 박테리아도 생기고 또 해초도 좀 생겨났을 때 소행성이 충돌해서 남반부의 그 바다 생명체들은 전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 5억 년쯤 더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25억 년 전입니다. 정확히로는 한 23억 년 전에 북반부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카나다입니다. 북반부에 또 소행성이 충돌했습니다. 그때까지 북반부에서 진화했던 역시 어떤 원리 원칙의 창조에 의해서, 컨셉에 의해서 진화된 겁니다. 이 남반부에서 진화되듯이 그렇게 핵이 없는 세포에서 핵이 있는 세포, 그런 세포들이 모여서 단세포 동물, 그러면서 또 여러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조직을 형성하는 그런 그 생명체, 이러한 것들이 북반부에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3억 년 전, 내지 25억 년 전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창조된 진화가 계속되고 있는 데에서 그 생명체가 계속해서 진화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이것을 통제하는 사건입니다. 소행성을 충돌시켜서 진화된 생명체들을 다 소멸시키고 또 북반부에 진화된 생명체들 다 소멸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5억 년 전까지 왔을 때는 상당히 많은 그 바다뿐 아니라 물뭇 동물들도 있어가지고 바다에 서식하고 바다에서 또 육지로 올라와서 기어다니고 그러는 집신벌레, 이러한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또 소행성이 남반부에 또 충돌해가지고 이 교대해가며 남반부에 한 번, 북반부에 한 번 이렇게 하면서 많이 진화된 그 생명체들을 다 소멸시켰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창조의 컨셉에 의해서 진화가 필요한 겁니다. 창조된 진화입니다. 그러나 생명체가 진화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 지구의 어떤 다른 환경이 변하는 것은 뭐 그거는 좋은데 생명체가 바다 안에서나 또는 육지에 올라와서 서식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완전히 소멸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왔는가 해서 결국은 쥐라기 공룡들이 많이 사는 때까지 왔습니다. 그때는 말하자면 그러한 그 진화된 동물들이 서식하고 나무들이 굉장히 자라고 해서 그 소행성이 충돌하더라도 남아나는 생명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행성들이 충돌하면서 그래도 한 50% 정도만 소멸되고 50% 정도는 남는 이러한 형편에서 쥐라기 때까지 왔습니다. 쥐라기 때 온 그 진화된 생명체는 공룡입니다. 공룡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하는 것은 아직도 확실한 학설이 없습니다만 공룡도 뭐 진화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창조된 진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공룡이 멋대로 자기가 그런 무테이션에서 우연한 데서 생겨나가지고 자기가 임의로 뭘 선택하고 그것은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서 뭐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그때마다 편리한 그러한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공룡이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공룡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창조된 그런 진화입니다. 공룡이 진화돼서 생겼는데 그 공룡이 창조된 공룡입니다. 절대로 우연히 해서 진화돼서 공룡의 형상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공룡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죠. 그런데 공룡은 공통성이 많습니다. 하나의 그 공룡이라고 하는 그 중에 공통점이 있으면서 조금씩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 과가 있습니다. 뭐 등에 뿔이 많이 난 공룡도 있고 두 발로 다니면서 앞발은 또 손처럼 돼가지고 뭐 네 발로도 갔다가 두 발로도 갔다가 하는 공룡, 물속에서 사는 공룡, 날아다니는 공룡이라는 종류가 있으면서 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전과학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로 진화가 아닙니다. 창조된 진화입니다. 오늘 창조된 진화에 대한 이야기 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생긴 아주 엄청난 사건, 지구의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그때 6,500만 년 전에 지상에 서식한 생명체는 다 소멸되었습니다. 식물도 소멸되고 다 소멸되고 그 다음에는 제2의 창조, 창조된 창조. 앞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창조된 진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드릴 말씀은 6,500만 년 전에 공룡들과 그때 당시에 그 백악기와 쥐라기에 서식했던 생명체들이 전부 소멸된 이후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창조된 창조입니다. 다음번 강의 창조된 창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창조된 진화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